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런 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그 변화의 트렌드가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캐나다 유학 환경의 변화. 오늘 이게 빨간 글자가 많이 써 있죠. 오늘 제가 녹화를 5번째 합니다.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요. 네, 이번엔 아마 성공적으로 될 겁니다. 자, 캐나다 유학 환경의 큰 변화가 요즘 아주 뭐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 중에 첫째는 바로 중국 사람들이 대거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이게 꼭 그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막 휘젓고 다니죠. 우리나라 제주도 땅값 올려놓고 막 그냥 부산 해운대 이게 전부 다 저 중국 사람들 영향 아닙니까, 그죠? 캐나다는 더합니다. 오죽했으면 캐나다가 뭐 홍쿠버라는 이야기도 있고 밴쿠버가 옛날에 홍콩이 합병될 때 홍콩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막 밴쿠버로 막 넘어왔다 뭐 그래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저 중국이 금융실명제가 되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냥 5억의 집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6억을 현금을 주고 와서 삽니다. 그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서 뭐 이 중국 사람들의 캐나다 뭐 이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대거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기피 현상이 캐나다의 유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폭발제가 되었다. 사실 미국은 예로부터 약간 그 외국인에 대한 편견, 특히 동양 사람, 뭐 아랍계, 중동계 사람들은 뭐 완전히 잠재적인 범죄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해하시죠? 9.11 사태 이후에. 그래도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은 조금 낫지만 그래도 특히 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외국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학 가기에도 되게 불편합니다. 차별도 많고요. 대학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강세입니다. 미국이 워낙 대학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초중고의 경우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미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이 캐나다 달러의 약세화 현상입니다. 어느 정도 약세냐면요. 캐나다 달러가 지금부터 3년 전 정도만 해도 미국 달러 대비 1대1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가치가. 그리고 한 5년 정도 전에는 미국 달러보다 캐나다 달러가 더 비쌌습니다. 더 비쌌어요. 이 캐나다 달러는요, 약간 그 기름값하고 연동이 됩니다. 캐나다가 산유국인가 아세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계 유가가 올라가면 캐나다 달러도 강세가 돼요. 그런데 미국의 세일 오일인가? 뭐 그거 나오면서부터 미국이 산유국으로서 기름을 생산하니까 수입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세계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캐나다 달러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화 대비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3년 전만 해도 똑같은 돈이 있어야만 미국하고 캐나다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유학을. 5년 전에는 캐나다 유학 가려면 돈이 더 들었어요. 지금은 미국 대비 73% 정도만 내면 캐나다 유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년 전보다 지금 캐나다 유학 비용이 덜 듭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캐나다 집값 폭등으로 동쪽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얼마나 올랐지 아세요? 3년 전에 비해서 BC주의 경우는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2배 오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사람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막 돈 싸들고 그냥 밴쿠버하고 아무거나 막 사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요즘은요,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외국인들은 밴쿠버에서 집 살려면요, 집값의 15%를 취득세로 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외국인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낸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도 피해자가 된 거죠.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어쨌든 집값이 폭등했어요.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예전에 사실 메이플리츠는 밴쿠버 공항으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뭐 약간 어느 정도의 개념일까요? 뭐 수원? 네, 그런 정도의 약간 외곽 도시였는데
지금은요, 집값이, 수도권 집값이 비싸지니까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서 메이플리츠도 집값이 예전에 2배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동쪽으로 자꾸 도시가 팽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공립학교가 부족해지고 외국인 학생의 TO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니까 예전에는 메이플리츠가 공립학교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 반에 28명 정도가 정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8명을 꽉꽉 채우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25명, 뭐 적게는 22명.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자리를 외국인들을 불러 모아서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꽉꽉 찹니다. 이게 꽉꽉 차요. 예. 본토 사람들,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자꾸 몰려들지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팽창하죠. 여기에다가 중국 사람들 막 쏟아져 들어오죠. 한국 사람들도 요즘 쏟아져 들어옵니다. 요즘 교포 사회가요. 식당 잘 되죠. 관광업계 잘 되죠. 보험업계 잘 되죠. 렌트카도 잘 되죠. 캐나다에 좀 호황입니다. 예, 호황이에요. 이 교포 사회가. 예. 그래서 이렇게 밀려드니까 결국은 외국 학생들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예,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네. 2017년 여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외국 학생의 TO가 120명입니다. 120명.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의 1년짜리입니다. 1년. 네. 그런데 OSS 학생만 해도 1년에 한 50명 정도가 있거든요. 초등학생이. 그러면 나머지 70개 자석 가지고 한국의 유학원이 9개가 있습니다. OSS를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중국도 유학원들 있잖아요. 중국은 올 때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에요. 예, 공립학교 자리 잡는 게 전쟁입니다. 예, 본토 사람들 밀려들지, 중국 사람 밀려오지, 한국 사람 밀려오지, 달러값 싸졌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고로 미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립학교에 자리가 없다.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공립학교에 자리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에 유학을 간다. 그럼 6월까지 모았어요, 학생을. 그리고 유학 가고 난 다음에도 9월에도 오고 10월에도 왔어요, 유학을.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요, 택도 없는 소리. OSS 같은 경우는 이미 5개월 전에 다 마감을 시켰잖아요. 다른 유학원들은요, 이번에 공립학교 자리가 없어서 학생을 못 뽑은 그 유학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공립학교에 자리가 없다. 그래서 2008년생서부터는 지금서부터 등록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시기에 1년 후에라도 원하는 시기에 유학을 갈 수 있다. 자, 국내적으로 한번 볼까요? 국내 환경도 지금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죠. 첫 번째,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국내 교육에 대해서 교육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 4차 혁명이 어떻고 뭐 시대가 어떻게 바뀐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선생님들 재교육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정서 자체가 그렇게 뭐 개별화, 장점, 뭐 한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여전히 암기식, 예, 그리고 쪽집게 가외, 뭐 이런 걸로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래를 대비하는 수업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믿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불안함을 가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또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된다 또는 축소 예정이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외국 쪽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한때 그 MB 정부 때는요, 외국에 나가는 수요를 우리나라에서 포용하자. 그래서 국제학교도 많이 짓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특수학교를 많이 생기게 함으로써 국내에서 그 수요를 유발하게 만들고 국내에서 소화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썼는데요. 앞으로는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처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 자체가요, 잘난 사람을 내 앞에서 보고 있는 거를 별로 편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점점 하향으로 평준화가 되니까 이건 아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학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이거죠. 바로 OSS에 유학을 다녀온 아이들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때 이제 조기 유학이 붐을 이루면서 기러기 엄마들도 많이 생겨났고, 그런데 갔다 온 아이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적응도 못하고 또 나가더라. 또 기러기 엄마로 인한 가정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많이 봐와서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조기 유학이 굉장히 이렇게 기세가 꺾였었습니다. 밑으로 쭉 하향 추세. 예. 그러다가 OSS에 유학을 다녀온 아이들의 결과물을 보니까 와서도 한국 교육에 적응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독립심도 커지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한국에는 의과대학도 가고 법과대학도 가고 또 뭐 제주 국제학교도 가고 미국 보딩스쿨도 가고 너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OSS에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그 유학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캐나다 유학에 대한 변화고요. 그래서 OSS는 앞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OSS는요, 여기 보시는 대로 1년 전부터 등록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18년 1월에 출국하는 게 22기죠? 지금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8월 15일에 출국하는 것이 이제 23기입니다. 23기는 2008년생부터 가능한 기수거든요. 지금 등록합니다.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함으로써 몇 자리 안 되는 외국 학생들의 공립학교 TO를 미리 우리가 이렇게 선점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록을 미리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첫째, 그 등록한 날로부터 출국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0분씩, 한 번에 20분씩 화상 영어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러니까 뭐 23기로 치면 지금부터 1년 이상을 화상 영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거 뭐 가외 공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아서 화상 영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비용을, 금액을 OSS 학비에서 공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학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하면 홈스테이 배정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등록을 하면 이제 학교도 미리 배정을 받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학교로 배정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홈스테이도 우리가 관할하는 홈스테이로 대충 우리가 미리 가배정을 해 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준비된 유학을 하면은 아무래도 유학이 성공적인 유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보니까 언니, 오빠, 형이 왔다 간 동생들이 오는 경우 유학을 훨씬 유학생활을 잘합니다. 오자마자 독서 하면서 AR 포인트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왜냐면 본인들이 아니까요. 언니, 오빠, 형들이 가서 이렇게 유학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유학, 그리고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밴드 같은 것을 보면서 미리 OSS의 생활을 예행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결과물이 좋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미리 하시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여름서부터는 1가정 2인 홈스테이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 홈스테이가 늘 가장 사실 어렵습니다. 외롭고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늘 우리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기, 20기를 통해서 1가정 2인 시스템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끼리 혹시 한국말 할까봐. No, never. OSS 아이들은 절대 한국말 쓰지 않는 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죠? 자기들끼리도 영어로만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서부터는 1가정 2인으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도 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 그러나 우리 권고사항은 1가정 2인 정책을 시행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OSS의 앞으로 포커스, 가장 중요한 거, 시니어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시니어 프로그램이라는 건 뭔가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죠. 중고등학생 때 OSS로 유학을 온 경우. 제가 장담한 건데, 앞으로는요, 중고등학생들의 유학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입시 지옥이잖아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의미 없는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들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 절벽.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였고, 대학 가서도 정말 그냥 예나 지금이나 대학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그런 공부, 언어도 조금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로부터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사고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자.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럴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생활관리, 학습관리 아닙니까? OSS 그거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활성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에는 OSS에서 한 2년 있다가 보딩스쿨로 보내거나, 미국의 보딩스쿨 아니면 제주국제학교나 DIS나 이런 국내에 있는 좋은 국제학교로 그렇게 이제 전학을 시키는 방법,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학생 이상은 OSS에서 대학 입시까지 준비를 시켜서 한국의 대학으로 가거나, 그리고 또는 미국의 대학으로 가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또 작년에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 좋은 결과물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제 강연의 포인트는 뭐냐면, 캐나다가 지금 굉장히 큰 유학 환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등록을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08년생 학부모, 2008년생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을 유학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OSS에 연락을 하십시오. 이제 서둘러서 등록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